요새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은퇴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산과 건강에 따라 은퇴 시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분주하고 복잡한 사회활동을 벗어나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며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적인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은퇴 철학을 성현들의 인생 삼락에서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에 대해 동양의 사상가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공자의 인생 삼락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공자는 논어의 은퇴 철학을 군자 삼락으로 표현했습니다. 군자 삼락이란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뜻하는데 배우고 실천하기, 친구를 사귀기,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말합니다. 즉, 배움,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수양을 뜻합니다. 공자가 태산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나라의 성이란 마을 어귀에서 영객이라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영객이는 사슴의 털가죽을 두르고 노끈을 허리에 두른 허술한 차림으로 검은고를 타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당신은 뭐가 그리 즐겁소? 하고 묻자 영객이가 대답합니다. 내게는 즐거운 일이 수없이 많소. 우선 하늘이 만든 만물 가운데서 무엇보다 귀한 것이 사람 아니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첫째로 즐거운 일이오.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남자가 더 귀하지 않소? 그런데 나는 그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둘째로 즐거운 일이오. 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햇빛도 못 보고 죽거나 배내 옷을 벗기도 전에 죽기도 하는데 나는 90가지 세상을 살았으니 이것이 셋째 즐거움이요. 가난한 것은 선비의 본분이 종착전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또 무엇이 못마땅해 마음을 괴롭힌단 말이오. 공자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로군. 마음에 여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인생 산락은 첫째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뜻이 맞는 벗이 멀리서부터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니던가?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맹자의 인생 삼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유학을 개성한 맹자가 쓴 진신편에서는 군자 삼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으나 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그 군자 삼락에 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왕이 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음을 두 차례나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를 경영할 경륜도 없으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함도 없으면서 왕도 정치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형편이야 어찌되든 패자가 되려고만 했던 당시 군왕들에게 왕노릇보다 기본적인 사람이 되라는 맹자의 질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인생 삼락은 첫째,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별거 없는 것이 첫 번째 기쁨이다. 즉, 하늘이 내려준 즐거움이다. 부모의 생존은 자식이 원한다고 하여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즐겁다는 말이다. 둘째,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음이 두 번째 기쁨이요. 즉, 하늘과 땅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강조한 것으로 스스로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만 가능한 즐거움입니다. 셋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기쁨이니라.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혼자만 영위할 것이 아니라 남과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기 수양에 행복을 주었다면 맹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름의 군자 삼락을 이야기했던 많은 선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의 삼락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삼락을 그 하나는 어릴 적 논일던 곳에 어른이 되어 다시 가기, 또 다른 하나는 공궁했을 때 지나온 곳을 성공하여 찾기, 그리고 마지막 즐거움은 홀로 외롭게 지내던 곳을 좋은 손님들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이끌고 함께 찾기라고 하였습니다.
다산의 삼락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좋은 친구들과 회자할 수 있는 여유와 멋이 담겨 있어 매우 인간적입니다. 다음은 추사 김정희의 인생 삼락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인생 삼락을 일독, 이색, 삼주로 표현했습니다. 일독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항상 배우는 선비 정신을 간직하기. 이색은 사랑하는 사람과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며 고락을 같이 하기. 삼주는 벗을 청해 술잔을 기울이면서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풍류를 즐기기입니다. 벗을 청해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은퇴 생활이라면 은퇴가 즐거움이고 설렘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음에 대한 인생 삼락입니다. 신음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며 정치가인데요. 문집 상촌집에 나오는 인생 삼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 닫으면 마음에 드는 책을 읽고, 둘째, 문을 열면 마음에 맞는 손을 맞이하며, 셋째, 문을 나서면 마음에 드는 산천 경계를 찾아가는 것이 삼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현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듯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의 깊이와 넓이만큼 즐거움은 다릅니다. 은퇴를 위한 즐거운 상상, 인생 삼락을 생각해보고 준비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 즐거움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가 은퇴 준비이고 잘 준비된 은퇴는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에게 인생 삼락은 무엇일까요? 한번 종이에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나 모든 행복이 그렇듯이 은퇴 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 인고의 시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돈, 건강, 자기 수양에 대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충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은퇴 생활 또한 요원하겠죠. 반드시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저한의 기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의 소비를 참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운 시기를 반추하며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인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경제적 준비가 갖춰지고 삶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해칠 만큼은 아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야 하듯이 건강을 위해서도 꾸준한 운동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은퇴 시기의 건강은 돈보다 귀한 자산이고 행복의 척도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부자가 되듯이 매일매일 운동하여 건강을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삶의 이유, 열정, 꿈이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고, 맹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훌륭하게 키운다 라고 삼락의 마지막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은퇴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자기 수양입니다. 도교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열자는 우공이산이란 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90세 노인이 마을 주민 왕래에 불편하다며 산을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삶을 반추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 왜 노인은 산을 옮겼는지 곱씹어 보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얼핏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는 노인의 모습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공자, 맹자, 정약용, 그리고 김정희와 신음의 인생 삼락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현명하고 성공적인 은퇴 철학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과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